그렇지 않아도 위태롭던 상황에 정도전이 최후의 결정타를 던졌어. 사병! 협파! 이 한마디가 개성의 밤거리를 천둥처럼 뒤흔들었지. 소식을 듣자마자 이방원과 온달은 머리가 터질 듯한 충격을 받았어. 평생 함께 전장을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군사들과 무기를 모조리 내놓으라니 이건 사실상 죽어라와 다를 게 없었거든. 이방원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누르며 온달에게 눈짓했어. 이번만큼은 평소에 느긋하던 온달조차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지. 그들은 곧장 정도전과 평강이 머물던 처소로 거칠게 쳐들어갔어. 문이 박살날 듯 거칠게 열리자 정도전과 평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무표정하게 그들을 맞이했지. 이방원이 먼저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어. 이게 말이 되냐고? 사병 욕파라니. 우리 삼조고부는, 가별초는 우릴 맨몸으로 만들 생각이야? 평강은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태연히 대답했지. 삼족 오랑 가별초는 왕실 근위병인데 걱정 마. 우리한테 딴짓 안 하면 손 안 대. 그 뻔뻔하고도 여유로운 말투에 온달의 참을성이 폭발해버렸어. 그의 붉은 머리카락이 사납게 흩날리며 광기에 찬 눈으로 평강을 노려봤지. 평강,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쳐? 정도전, 너도 너무한 거 아니야? 조선을 통째로 너희 둘이 다 헤쳐먹겠다는 거야? 이 나라가 니들 장난감이냐고! 정도전은 잠시 한숨을 쉬며 차분하고 교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그는 평소처럼 알 수 없는 명분이니 대의니 국가의 안정과 성리학적 질서니 하는 어렵고 골치 아픈 말들을 끝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지. 온달은 처음엔 분노에 떨며 듣다가도 이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 정도전의 설득력과 유창함에 맞설 논리가 없었거든. 나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자 이방원에게 손짓하며 패스를 보냈어. 야, 방원아. 난 진짜 못 알아듣겠다. 네가 해봐. 이방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정도전과 본격적인 언쟁을 벌였어. 그동안 책 좀 읽었다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정도전의 압도적인 지식과 논리 앞에 점점 더 초라하게 밀리기 시작했지. 결국 이방원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높아졌어. 시발, 뭐야 이게? 왜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정도전은 입술을 비틀어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평강은 그런 정도전 옆에서 태연히 손톱을 다듬으며 조소했어. 그들의 눈빛은 이미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온달과 이방원은 이제 벼랑 끝으로 완전히 내몰린 심정이었지. 정도전은 마지막으로 냉랭한 목소리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침표를 찍었어.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당신들이 무얼 하든 우린 이미 모든 걸 손에 쥐었으니까. 온달과 이방원은 말없이 처소를 빠져나와 개성의 차갑고 어두운 밤거리를 힘없이 걸어나갔지. 그들의 어깨는 무거웠고 표정에는 깊은 패배감과 분노가 진하게 번져 있었어. 이제 둘에게 남은 건 무력하게 뺏길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냐 그 선택밖에 없었지. 온달도 이제는 진심으로 화가 났어. 평생 묻어나게 살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던 거지. 방원아, 씨발, 어쩌지? 나 이제 진짜 참을 수가 없다. 저 시키들 조지자. 너 똑똑하잖아. 방법 좀 없을까? 이방원은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 정규전으로는 우리 승산이 없어요. 병력도 다 뺏기고 소규모로 기습적인 게릴라전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온달이 조급한 표정으로 물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방원은 신중하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답했어. 아직 확실한 방법은 모르겠어요. 다만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저놈들 방심했을 때 뒤통수를 제대로 때릴 수 있어요. 온달은 비로소 조금 표정이 밝아졌지. 아, 그렇구나. 놈들을 유인하자는 말이구나. 좋은 병법이다. 잠시 침묵하던 이방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온달 형님. 왜? 평강 누님이랑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온달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지. 평강을? 갑자기 왜? 이방원은 차분히 제안을 이어갔어. 한번 형님이 감아보세요. 평강 누님만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오면 정도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님이야말로 평강 누님의 약점이잖아요. 온달은 잠시 고민하다 머리를 극적였어. 만나는 건 어렵지 않지. 근데 평강이 한번 삐지면 그냥 넘어가는 애가 아니라서. 온달의 목소리엔 불안감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머릿속엔 위험한 계획이 천천히 구체화되고 있었어. 이 모든 것의 중심엔 다시 한번 온달과 평강이라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질긴 인연이 놓여 있었지. 온달은 오랜만에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걸 느끼며 평강을 만나러 갔어. 햇빛이 기울어져 가는 늦은 오후, 하늘은 흐릿하게 구름이 끼어 있었고 그녀가 머무는 별채로 들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마음이 답답하게 조여왔지. 미닫이 문을 열자 마당 한쪽에 앉아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평강의 모습이 드러났어. 평강은 새하얀 비단옷 위로 길게 늘어진 파란색 머리를 한쪽 어깨로 쓸어내리며 냉소적으로 입술을 비틀었지. 무슨 낯짝으로 왔냐? 평강의 냉담한 목소리에 온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떤 인연인데 이렇게 무자르듯 끊어버리는 사이냐? 온달의 말에 평강은이가 갈리는 듯한 분노가 얼굴 전체로 번졌어. 그녀의 볼이 붉어지고 눈동자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지. 네가 바람 폈잖아. 수아 그년이 그렇게 예쁘대. 시발, 어린 것 빼곤 나보다 이쁜 것도 없더만. 이 더러운 나쁜 새끼야. 평강의 날 선 비난에 온달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해버렸어. 야, 말은 바로 하자. 너도 나 버리고 결혼했었잖아. 이번에도 왕건이 나라 망하게 한다고 나 혼자 내팽개쳐두고 맨날 정도전이랑 놀러 다니고 난 뭐야. 나도 외롭다고. 그 순간 평강의 눈이 싸늘하게 식었어. 그녀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대꾸했지. 그래서 바람을 피워. 나는 적어도 바람은 안 폈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 말에 온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는 결국 두 손을 들며 조금은 무력한 목소리로 물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릴 건데? 평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온달 앞으로 다가왔어. 평강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온달은 긴장하며 살짝 뒷걸음질 쳤지. 평강의 눈빛은 싸늘했고 그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어. 수아, 그년 모가지 잘라서 내 앞에 들고 와. 그때 다시 얘기하자. 온달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어. 그의 두 눈이 커지고 놀라 뒤로 물러섰지. 뭐? 미쳤어? 그게 지금 말이 되냐? 평강은 온달의 눈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정면으로 쳐다봤어.
그녀의 눈빛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 미치긴 난 할 말 다 했어. 앞으로 차단할 거니까 연락하지 마. 연락하면 고소할 거야. 말을 마친 평강은 서늘한 바람처럼 몸을 돌려 집 안으로 사라졌어. 그녀의 하얀 치맛자락이 차갑게 흔들렸지. 온달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녀의 등 뒤로 닫히는 문을 바라볼 뿐이었어.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큰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완전히 잃어버린 기분이었어. 집을 나서자 하늘이 검푸르게 물들고 있었고 습한 바람이 온달의 뺨을 차갑게 스쳤어.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과 비참함 뿐이었지. 이제 이방원에게 돌아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 온달은 날마다 술독에 빠져 살았어. 낮에도 밤에도 그의 손에서 술잔은 떨어지지 않았지. 탁한 술 기운과 녹진한 습기로 가득 찬 방 안에서 그는 맥없이 누워 있었어. 평강과 함께 달려왔던 시간, 피 흘리며 싸우던 전장들, 그리고 그녀와 나누었던 뜨거운 감정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 온달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숨을 내쉬었어. 고개를 들 때마다 떠오르는 평강의 차갑고 분노 어린 얼굴이 떠올랐지. 평강이 날 버리나? 아니, 어쩌면 내 잘못인가? 수아 때문인가? 머릿속이 어지럽고 가슴은 타들어갈 듯 아팠어. 그는 이 불안을 씻어내려 다시 술잔을 비웠지만 술은 이제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지. 그때였어. 곁에서 참지 못하고 수아가 제잘거리기 시작했어. 그녀는 온달 옆에서 불만 가득한 얼굴로 끊임없이 말을 쏟아냈지. 오빠, 그래서 어떻게 됐어? 평강이랑 화해는 했어? 응? 오빠, 듣고 있어? 온달은 술 기운에 흐릿해진 눈을 비비며 힘없이 중얼거렸어. 몰라 진짜. 수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파고들었지. 몰라? 오빠는 진짜 바보야? 평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호구냐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돼? 이게 다 오빠 때문이잖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평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 온달은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 야, 너까지 날 무시해?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냐고. 온달의 거친 목소리에 수아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어. 몰라. 진짜 추접하게 오빠랑은 더는 못 있겠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어. 수아의 빨간 치맛자락이 마치 피처럼 휘날렸지. 문짝이 거칠게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에 온달은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 온달은 수아의 뒷모습을 향해 한없이 작아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뱉었어. 어디 가는데? 수아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싸늘하게 쏘아붙였지. 몰라, 알아서 뭐하게. 돈도 없는 주제에 어차피 오빠가 찾지도 못할 곳이야.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고 방 안은 다시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채워졌어. 온달은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깨달았어. 한강에게 버림받고 이방원에게 실망당하고 이젠 수아마저도 그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온달은 다시 깊은 한숨을 쉬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어. 외로움과 초라함이 그의 심장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지. 방 안의 촛불이 깜빡이며 그의 그림자를 어둡게 드리웠고 바깥에선 서늘한 바람이 가만히 불어오며 그를 조롱하듯 흔들었어. 마치 세상이 그를 철저히 잊어버린 것만 같았어.
1398년 여름. 한양의 그 밤은 마치 세상을 통째로 삼킬 듯 눅진하고 무거웠어. 대낮에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고 골목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 습기 머금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의 살갗에선 땀이 끈적하게 흘러내렸고 거리의 등불마저 흐릿해져 있었어. 이성계가 드디어 알아누웠다는 소식은 도시를 마치 독가스처럼 서서히 잠식해 나가고 있었어. 이방원과 온달에게 이성계의 병세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지. 그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날카로운 경고였어. 만약 이성계가 이대로 떠난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갑고 빈곤한 미래뿐이었으니까. 정도전과 평강에게는 정반대였어. 그들은 이성계의 병세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었지. 정도전은 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의 아들들을 모두 한양으로 불러들였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운명을 끝내고 새 시대를 확고하게 소나기에 넣으려 했던 거야. 정도전과 평강에게 세상은 이미 그들 소나기에 있었고 승리의 축배를 기울이는 술자리는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어. 그 밤도 정도전은 남은 심효생과 함께 한가로이 술잔을 기울이며 여유로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 그의 자신만만한 얼굴은 아직 다가올 어둠의 비극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 시각 이방원은 은밀히 온달을 찾았어. 온달은 이미 며칠째 술독에 빠져 있었고 눈빛은 흐리고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지. 이방원이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어. 형, 술기운이 짙게 배어있는 목소리로 온달이 대꾸했어. 왜? 이방원은 그를 차갑고도 날카롭게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 이제 쇼타임이야. 온달은 천천히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 그의 얼굴에서 취기는 순식간에 거쳐가고 있었지. 무슨 타임? 이방원의 눈동자는 등불 아래에서 반짝이며 날카롭게 빛났어. 형이 정도전을 맡아줘. 난 걸로 들어가서 병력을 장악할게. 순간 온달의 눈빛이 번쩍 빛났어. 모든 술기운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느낌이었지. 그는 곧장 칼자루를 움켜쥐었어. 다 죽여? 이방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죽여버려. 하지만 온달은 짧게 숨을 멈추고 망설였어. 그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리며 물었어. 평강은 어디에 있는데? 이방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지. 그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야. 평강은 정도전과 함께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형한테 부탁하는 거야. 평강이 있든 없든 정도전은 무조건 죽여야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린 끝이야. 온달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굳어졌어. 긴장감이 그의 숨을 억누르고 있었지. 그는 결심했어. 이젠 주저할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할 수 있지. 이방원이 마지막으로 온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어. 온달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차분히 말했어. 못 먹어도 고다. 비로소 이방원의 입술엔 희미한 미소가 스쳐갔지. 이제는 물러설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피로 물든 밤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어.